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팀 프리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펜을 들었습니다. 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성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0승 72패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컵스에게 지면서 탈락을 했어요. 지난 시즌 중반에 다저스를 제치고 1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1위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다저스에게 내주고 말았고요. 2위로 포스트 시즌에 갔지만 다시 한번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샌디에고는 우승에도 이상할 게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저스라는 거대한 산이 있어도 다저스를 견제할 수 있는 팀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마감 시간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엄청난 불펜을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제임스 애덤이 대퇴사두근 힘줄 파열로 아웃이 됐었어도 불펜의 양적 질적 자원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포스트 시즌 또 기대가 컸는데 재작년하고 마찬가지로 타선 때문에 졌죠. 지난 시즌 가을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새로 선임을 했죠. 크랙 스탠맨, 과거 불펜 투수로 활약했던 선수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고요. FA 계약은 송성문 선수와 4년 1,500만 달러, 마이클 킹 3년 7,500만 달러로 다시 잡았고, 미겔 안도와 그리핀 캐닝, 카일 하트와 계약을 했습니다. 닉 카스테노스도 최저 연봉으로 합류를 했고요. 마르케스도 5선발 후보 중 한 명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마이너 계약 보시면은 파블로 레이에스, 트리스턴 맥켄지, 호세 미란다, 닉 솔라, 마르코 곤잘레스, 타이 프랭스, 워커뷸러 같이 쟁쟁한 선수들이 가세를 했어요. 트레이드를 통해서는 별다른 영입이 없었고요. 팀을 떠난 선수로는 딜런 시즈, 로버트 수아레스, 라이언 오원, 엘리아스 디아스, 호세 이글레시아스, 네스토 코르테스, 마틴 말도나도 같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습니다. 스토브리그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일단 딜런 시즈의 이적과 다르비슈의 이탈로 킹이 잔류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장기 계약들이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나간 전력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에요. 그래도 송송문이, 우리 송송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프릴입니다. 아, 진짜요? 빕니다. 네.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저는 샌디에고가 그동안 돈을 많이 썼는데 그 부작용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작년에도 닉 피베타 계약하는데 그쳤고, 올해도 큰 계약을 하는데 쉽지 않은 시즌이었어요. 트레이드를 통해서도 전력 부강을 하지를 못했고, 나간 전력에 비해서 들어온 전력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 시즌은 C를 줬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젠더 보가츠, 2번에 잭슨 베릴, 3번에 매니 마차도, 4번에 페르난도 타티스, 제이컵 크로네너스, 라몬 로리아노, 게빈 시츠, 미겔 안두아, 프레디 페르민이 라인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팬그래프 예상 선발진은 모두 우완입니다. 마이클 킹, 닉 피베타, 머스그로브가 돌아오고요. 랜디 바스케스와 헤르만 마르케스가 5선발로 위치하고 있는데 5선발은 바뀔 확률도 남아 있습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스 밀러가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에드리안 모레온, 제레마이아 에스트라다, 데이빗 모건, 완디 페랄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송성문, 송성문, 송성문입니다. 아, 중요하죠. 그렇죠. 타고난 안목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역시나 한국 선수를 잘 써본 팀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송성문 선수의 첫 홈런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경기였죠. 네, 현재까지 경기 나오는 걸 보면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을 했던 건 컨택트 능력이었어요. 물론 KBO 리그에서 3할 타자였고 지난 2년간의 각 구종별 대응력이 좋긴 했는데 그 기간이 길진 않았으니까요. 또 부상까지 최근에 겹쳐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나름대로 컨택트 능력과 파워를 일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 패스트볼에 살짝 밀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빠르게 하이 패스트볼을 맞춰서 안타를 때려냈고 또 95마일 실투를 놓치지 않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레어킥을 다시 가져간 부분이 송성문 선수의 임기응변을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좌타자가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송성문 선수의 역할은 중요하고 샌디에고는 수비에서도 내외야 가리지 않고 송성문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송성문 선수가 팀의 요구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방침은 송성문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샌디에고는 김하성 선수의 발전을 직접 경험한 팀이기 때문에 송성문 선수의 적응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송성문 선수에게 외야를 맡기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로스터의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송성문 선수의 안착과 도약이 샌디에고의 올해 뎁스와 직결되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송성문 선수를 외쳐왔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외부 잡음 차단입니다. 송성문 아니란 말이야? 송성문은 할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네 진짜. 지금 둘 다 나와줘야
되는데 나 안 했어? 원래 중요한 거는 겹쳐서 한도 상관없다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형이 그랬잖아. 네. 그렇게 제가 중요하지 얘기했지만, 않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네. 더 잘 설명할 사람한테 맡긴 거죠. 송성문 선수에 대한 진심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중계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중계해보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외부 잡음 차단은 최근에 샌디에고가 매각설이 소설 나오고 있어요. 중요하죠. 샌디에고가 앞서서 피터 사이들러 구단주가 타계를 한 이후에 법적 분쟁에 휘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소유권 문제를 두고 형제와 미망인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적 갈등이 해소가 됐고 그 뒤에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후보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꽤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NBA 구단주가 있고, 댄 프리드킨 사업가, 그리고 호세 펠리시아노라는 투자가도 있고, 과거 NFL 쿼터백으로 유명했던 드루 브리스를 필두로 한 조 쿠들라 투자 그룹에서 샌디에고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샌디에고의 인수 금액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인데, 2020년에 스티븐 코엔 구단주가 뉴욕 매츠를 인수할 때 24억 달러에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금액에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구단주가 들어설 때 연고지 이전이 이뤄지겠냐라는 것도 관심사였거든요. 하지만 사이들러 가문은 새로운 구단주가 오더라도 연고지 이전 금지 조항을 넣으면서 연고지는 지킬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새로운 구단주들도 굳이 연고지 이전을 검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게, 지난 시즌에 다저스에 이어서 관중수 2위를 기록했던 팀이 그치. 샌디에고고 최근에 수익이 상당히 잘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연고지를 옮길 필요도 없고, 패코파크와의 계약도 2033년까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패코파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피터 사이들러 구단주가 타계하고 법정 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025년 전부 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던 샌디에고거든요. 그만큼 선수들이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매각설을 얘기를 하면서 AJ 프렐러 사장하고도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구단을 뚝심 있게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AJ 프렐러 사장의 연장 계약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성적이 났기 때문에 소유권 다툼이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올 시즌에 성적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또 매각설 때문에 팀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 잡음을 차단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택도 아닌가 하면 좀 뭐라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했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스탠먼 감독의 불펜 야구입니다. 타선 선발진에서 뚜렷한 업그레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샌디에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펜 야구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수아레스가 애틀랜타로 배신했지만 또 배신을 해요. 네이슨 밀러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죠. 부상이 없으면 수아레스보다 윗급인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선발로 전환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팀도 선수 본인도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때는 아니라고 봤고요. 작년에 샌디에고가 같은 해에 불펜 올스타 3명을 배출한 역대 최초의 팀이 됐었죠. 수아레스가 없어도 에드리안 모레온과 제임스 애덤이 남아 있습니다. 애덤이 개막전까지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실전 수비 훈련도 다 끝마친 상태라고 하죠. 아직 등판 자체는 하지 못했어도 불펜 피칭을 꽤 오랫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에스트라다, 데빈 모건, 완디 페랄타, 마스이 유키, 또 선발 경쟁에서 이탈한 투수들도 불펜에 충분히 합류할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수아레스 공백은 실제로 체감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대된 차이점은 스탠먼 감독이죠. 메이저리그에서 불펜으로만 500게임 이상 등판한 선수였고, 다양한 보직을 맡으면서 불펜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또 현역 시절 경험에 밀어서 투수들이 루틴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전했더라고요. 불펜이 등판도 안 하는데 불펜에서 공만 던지고 나오는 걸 드라이 덤프라고 하잖아요. 그런 무의미한 헛수고를 줄일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샌디에고의 최대 강점인 불펜과 뛰어난 불펜 투수 출신의 감독이 결합된 불펜 야구가 더 강화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슬램 디에고의 부활입니다. 최근 2시즌 동안의 샌디에고의 공격력이 메이저리그에서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 수준이었는데, 이게 홈런에 의한 것보다는 높은 타율을 통해서 공격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홈런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2024, 2025 시즌 2시즌 동안에 342홈런 치면서 메이저리그 21위에 그쳤고요. 순수 장타율도 메이저리그 23위였어요. 2025 시즌에 헛스윙률은 메이저리그 최저 4위였고 존 컨텐트 확률도
최고 4위. 컨택은 확실히 좋게 이루어졌는데 체이스 비율이 메이저리그 최고 5위였어요. 볼의 배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평균 타구 속도가 89마일로 메이저리그 22위에 불과했습니다. 하드 히트 비율도 37.8%로 29위였어요. 장타가 많이 나올 수 없는 타격 지표입니다. 크랙 스탠먼 감독과 함께 타격 코치로 선임이 된 스티븐 수자 주니어가 이번에 장타를 늘리겠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존을 통제하고 실투를 강하게 치면서 투수가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걸 강조를 하면서 스탠먼 감독이 또 묘수를 낸 게 타순의 변경이에요. 원래는 타티스가 1번 타순을 맡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젠더 보가츠 1번, 2번 잭슨 메릴, 3번 매니 마차도, 4번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배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가츠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에서 계속해서 중심 타선에 배치가 됐었는데 최근 3시즌 동안에 20홈런을 한 번도 친 적이 없습니다. 파워 쪽에서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워에 집중하기보다는 출루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1번 타자로 배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잭슨 메릴은 원래 출루율이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니고 공격적인 타격을 하는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 세터진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스탠먼 감독은 에너지를 주는 선수라고 하면서 1회에 타석에 들어서는 게 팀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번 타순에 배치를 시킨다고 했어요. 메릴 역시도 뒤에 매니 마차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적극적인 승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2번 타순이 본인에게 맞는 타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번과 4번에 위치하고 있는 매니 마차도와 페르난도 타티스는 샌디에고에서 가장 빠른 타구 속도들을 자랑하는 선수들이에요. 30홈런 이상을 충분히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3, 4번에 배치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위 타선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상위 타선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하위 타선에 위치할 수 있는 게빈 시츠라던가 이번에 새로 영입한 파워가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송성문, 닉 카스테야노스 이런 선수들도 파워를 보태주면서 샌디에고가 올 시즌은 타선의 체질 개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매드맨의 시선입니다. 현재 샌디에고는 프렐러의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4년 8월에 합류를 해서 12년 동안 구단의 총 책임자로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최소 2028년까지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샌디에고에서 프렐러 야구가 계속된다는 의미겠죠. 프렐러의 결정이 항상 옳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내보낸 유망주들이 다른 팀에서 잘 성장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죠. 맥스 프리드, 트레이 터너, 안드레스 무뇨스, 제임스 우드 같은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렐러는 유망주 출혈을 전혀 꺼려하지 않죠. 실제로 작년에도 리오 드브리스를 넘기면서 에이스 미더를 받아왔는데 데려오고 싶은 선수는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프렐러의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샌디에고가 만약 컨텐더로 나서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푸시 버튼을 강하게 누를 텐데 현재 트레이드 후보들이 샌디 알칸타라, 케텔 마르테, 제런 두라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진행되면서 아마 마감 시한에 또 다른 후보들이 더 늘 텐데 프렐러가 주시하는 선수들은 누가 있을지 또 올해도 마감 시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를 궁금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로또입니다. 선발진 얘긴데요. 지난 시즌에 피베타와 짝을 이뤄서 선발진을 이끌었던 딜런 시즈가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에 닉 피베타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 투수들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많이 붙어있는 샌디에고예요. 마이클 킹은 2025년 어깨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에 등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15경기 등판을 했고 9월에도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코르티손 주사를 맞고 계속해서 뛰면서 성적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2024 시즌에 풀타임 선발로 첫 시즌 뛰고 나서 바로 탈이 났거든요. 양키스 유망주 시절에도 선발 불펜을 오갔던 선수였는데 바로 이렇게 탈이 나다 보니까 이닝 소화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머스그로브 역시도 토미존 수술에 복귀하는 올 시즌입니다. 시범 경기 첫 경기에서 구속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부상 이전의 수준으로 나오긴 했는데 경기 감각 회복이나 이닝 제한이 걸려있는 선수다 보니까 얼마나 올 시즌에 투구를 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랜디 바스케스가 지난 시즌에 28경기 나왔지만 이닝은 133과 3분의 2이닝에 불과했어요. 선발 26경기 가운데 5이닝 이상 던진 경기도 딱 절반인 13경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제구기복이 있고 맞춰 잡는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
보니까 피안타도 많고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를 못했거든요. 랜디 바스케스도 올 시즌에 선발로서 얼마나 안정된 투구를 할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하위 선발에 굉장히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헤르만 마르케스를 영입을 했는데 마르케스가 한때 콜로라도 에이스였지만 토미존 수술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완전히 평범, 아니 그 이하 투수가 되고 있어요. 구속도 2025 시즌에 94.8마일로 많이 저하되는 모습이었고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연 쿠어스필드보다는 투수가 던지기 좋은 펫코파크에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뎁스는 그래도 잘 채워놓은 모습입니다. 마르케스 뒤에 마이너 계약을 통해서 워커빌로 데려왔고 카일 하트도 다시 한번 선발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요. 그 밖에 맷 와일드런, 마르코 곤잘레스, 트리스턴 맥켄지 이런 선수들이 선발 로테이션에서 뛸 수는 있는 선수들인데 최근의 성적들을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가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다 합쳐도 안 돼요. 그쵸. 팜 랭킹 역시도 메이저리그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마감 시한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좋은 선발 투수를 데려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샌디에이고거든요. 결국에는 내부의 선발들이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선발들이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지난 시즌에도 많은 임무를 부여받았던 불펜진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과부하로 인해서 지치게 되면은 불펜진의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결국 성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연 닉 피베타의 뒤를 이어서 선발진을 뒷받침해줄 선수들을 선발진에서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잭슨 메릴입니다. 2024년 샌디에고의 상승세 주역이었죠. 심지어 유격수에서 중견수로 이동한 첫 번째 시즌이었습니다. 수비에서도 군더더기 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몸소 증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샌디에고가 작년 4월에 9년 1억 3,5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바로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성적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햄스트링과 내진탕,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건강도 유지하지 못했었고요. 작년에 샌디에고의 파워 감소는 메릴의 부재와 부진 또 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본인 또 지난 시즌에 아쉬움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올 시즌에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근력 강화에 힘을 썼고 루틴도 좀 바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네. 영업 비밀인지 몰라도. 네. 메릴은 샌디에고의 펀치력이 좋은 좌타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이 레벨에 있을 때부터 리더 역할을 맡았던 선수다 보니까 스탠먼 감독도 샌디에고의 특유의 분위기를 잡아주기를 바라더라고요. 확실히 샌디에고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 팀의 전력이 극명하게 바뀌었는데 메릴이 성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좀 더 높이면서 팀의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전력 상승과 팀의 깊이를 더해줄 선수가 메릴이라고 봤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뽑았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입니다. 아, 얘가 중요하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앞서 관전 포인트에서 슬램 디에고 타선의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타티스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지난 시즌에 1번 타순에 배치가 됐는데 지난 시즌 샌디에이고의 하위 타선 7번부터 9번 타순의 출루율이 2할 9푼 6리 메이저리그 17위였습니다. 타티스가 팀 내 최고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자 없이 들어선 타석이 당연히 1번 타자니까 좀 많을 수 있겠지만 첫 타석을 제외하면은 계속 주자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팀 내 주자 없는 타석이 가장 많았던 선수가 타티스였어요. 그리고 득점권 타석도 팀 7위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럼에도 주자 있는 상황에서 홈런을 9개 치면서 팀에서 가장 많이 주자 있을 때 홈런을 친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타티스는 주자가 있을 때 더욱더 가치가 있는 선수고 통산 득점권 타율도 3할 3리로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스탠먼 감독이 타티스를 4번 타순에 배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가츠와 메릴, 매니 마차도를 앞에 두고 타티스가 더 많은 기회에서 타점을 쓸어 담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난 시즌에 89개의 볼넷을 골라냈거든요. 1번 타자로서 출루에 집중하면서 선구안과 인내심이 상당히 좋아진 타티스예요. 이러한 접근법이 4번 타자로 들어설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4번 타자라면은 실투가 들어오는 거를 노려서 장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타석에서 볼을 잘 골라낸다면 그러한 기회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타티스가 최근에 3시즌 동안에 30홈런도 한 번도 기록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공을 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땅볼 비율이 지난 시즌에
49%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타구 속도가 93마일이 넘는 선수이기 때문에 타구만 띄울 수 있다면 계속해서 홈런을 생산하는 타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샌디에이고가 가장 좋은 타자들을 앞쪽에 배치를 했고 그 마지막에 타티스를 배치했다는 얘기는 타티스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거든요. 타티스가 스탠먼 감독의 바람을 잘 이뤄주면서 팀의 공격력을 올릴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어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다저스와의 상대전적에서 승리입니다. 중요한 의미이죠. 사실 1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가져간다면 샌디에이고 팬들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6회까지 리드십 무패입니다. 무패. 무패. 몇 승을 거둘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승리를 가져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최악의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전문 선발진입니다. 앞서 선발진에 불안한 요소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명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발 투수들이 바뀌는 게 샌디에이고에게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3개입니다. 3개나 돼요? 자, 첫 번째. 앞서 이희영 의원이 얘기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받고 5선발 후보들로 5선발을 채운답니다. 자, 1선발 마르케스, 2선발 뷰러, 3선발 하트, 4선발 마르코 곤잘레스, 5선발 트리스턴 맥켄지. 암담하죠. 네. 그 정도면은 트리플 A 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 스탠먼 감독이 직접 불펜으로 나온답니다. 근데 몸만 보면 아직 뛸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하죠? 하다못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 팀이 마차도파, 타티스파, 보가츠파, 잭슨 메리파로 나뉜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메이저리그 팀표 리뷰 샌디에이고 편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시즌 샌디에이고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자, 송성문의 팀이 됐습니다. 송성문이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또 어떤 성적을 희망하시는지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 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